단종실록 4권 단종특위년 10월 16일 갑진 첫번째 기사 1452년 명경대 3년 헌관 박윤을 어주에 보내어 수양대군에게 위로연을 베풀었다. 단종실록 4권 단종특위년 10월 17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성의 지전관 성균 사예 이견의 지부관 행사정 피상의가 와서 복명하고 보고 들은 사건을 말하기를 신등이 9월 초 4일에 배를 타고 초 7일에 대마주 서쪽에 정박하여서 포구를 살펴보니 외선 4층이 나와서 맞이하였습니다. 이 포구에서 도주가 사는 사포까지의 거리는 산길로 30리이고 물길로는 2-3일 일정이 됩니다. 초 8일에 도주가 후루가와 등 12인을 보내어 와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도주가 대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치제 치부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말하기를 내가 선부의 뒤를 이은 처음에 대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 섬의 큰 성사입니다. 그러나 황폐하고 누추하여 생산이 없는 것이므로 후하게 위로할 길이 없어서 관인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새 도주의 나이가 몇 세냐고 물었더니 24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나여 이후 외의 2인을 길 안내로 삼았습니다. 25일 나가사도 등 3인이 배 6척을 거느리고 배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였고 도의 사지를 지나 배 6척이 혹은 앞에서 혹은 뒤에서 힘써 호위하여 고리포에 들어가 정박하였습니다. 26일에 사포에 도착하자 도주가 후루가와 등으로 하여금 와서 무난하게 하였고 비상이가 윤인씨, 손맹, 김자경 등을 거느리고 도주의 집에 가서 조문하였습니다. 28일에 호군 변사야 문이 술을 가지고 방문하여 와서 말하기를 지금의 도주가 굳세고 명민하여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복종합니다 하였고 도란이가 사사의 손맹에게 말하기를 도주가 일찍이 대내전을 공격하여 토지를 도로 빼앗고자 하여 매달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집안에서 몰래 전법을 연마하는데 용맹스러움이 범인을 넘습니다 하였습니다. 윤 9월 초 2일에 신이 피상이와 함께 원통사에 이르러 치전하였는데 섬 안의 승려와 일반인 남녀노소가 구경하는 자가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초 8일에 도주의 집에 부물을 치부하였더니 도주가 절하고 받았습니다. 14일에 도주가 그 휘하를 거느리고 배에 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5일에는 도주가 사람을 보내어 신등을 그의 집에 초청하여 위로연을 베풀고 말하기를 선부가 대국에게 정성을 바쳤고 더구나 지금 새 업을 대승한 처음에 신전하의 특별하신 돌보음을 입었으니 감히 더욱더 더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듣건대 대국 사람으로 포로된 자가 아직도 많다 하니 모두 찾아서 돌려보내어 전하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하였고 종성가, 종정국, 평무지, 종성직, 종성홍, 종조무 등이 각기 주천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습니다 하였다. 유외는 외관에 와서 머무르던 외인이고 대내전은 일본 구주 지방에 있는 추장이며 지전은 애도를 표하는 제식이고 신전하는 단종을 말한다. 단종실록 4권 단종특위년 10월 17일 을사 두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으로는 현능에 친제할 때에는 오직 의정부 6조 대성에서 각각 1원씩만 시비하고 경기관찰사와 양주부사, 광주목사와 광주판관은 수배하지 말고 또 진상도 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4권 단종특위년 10월 18일 병호 첫번째 기사 예조의 아래기를 현능이 권은능 곁에 있으니 그 수령군은 청컨대 권은능 수령군 100호에 40호를 더하여 각각 70호로서 두 능을 나누어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44권 단정즉위년 10월 18일 영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행대를 경기에 파견할 것을 청하니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다. 근래에 국가의 일이 많은 까닭에 감히 행대의 파견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고을에서 바야흐로 의청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으니 청컨대 행대를 경기에 파견하여 순행하면서 교찰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근래의 경기 인민의 노고가 막심하니 행대를 보내는 일을 우선 정지하라. 그러나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행대는 각 지방에 임시로 파견하여 민간의 이해, 수령의 치적, 근만, 향리의 횡포를 조사하던 사헌부 감찰을 말한다. 분배라고 한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1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현능에 가서 주다례를 행하였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1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김유가 적성으로부터 돌아오니 우승기 박중손 이계린을 보내어 홍대원에서 맞이하고 강명경을 보내 문안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가서 노모와 족친을 배웠더니 모두 전학해서 곡진이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전하의 언덕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 가서 어머니를 뵙고자 합니다만 왕래할 때의 노고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참건대 속히 서울집을 수리하여 노모를 맞이하여 모셔두고 편하게 가뵙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번 걸음에는 김유가 그 어미를 교위에 앉히고 4번 절한 뒤에 관반 이맹진 경기 관찰사 홍신도 또한 2번 절하였다. 교위는 상품 당상간 이상이 앉던 의자이다. 관반은 사신 접대 관리를 말한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19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장령 효연을 불러 말하기를 근래에 경기도 백성의 노고가 다른 도의 배가 되니 행대를 보내어 다시 소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선산부사 김계문이 형을 잘못 집행한 일은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추론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19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직원 우진 우주태수 등원 조신 의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원사 유익명에게 표문을 받들어 명나라에 가서 정조를 하례하게 하였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김유가 대궐에 나아가 말 한 필, 단자 두 필, 100옥대, 1000옥대 각각 일, 윤서피 50장을 바치니 임금이 맞아들여 조계청에서 연회하고 모간 일, 아청단자 초피 2업 1, 아청단자 초피 9 1, 호슬 1, 화 2회 각각 한 쌍을 주었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2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강명경에게 명하여 사족 자제를 가려서 뽑게 하였다. 장차 정한 옹주의 배필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단정시록 4권 단정즉위년 10월 2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영흥대군 이염이 금석으로 하여금 수양대군에게 문안하고 그대로 의주까지 따라가게 하였다. 수양대군이 영흥대군에게 시를 지어보낸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오가는 사이에 세월은 더딘데 거지없는 정은 꿈으로만 생각되네. 나라 일은 비록 든든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에는 형제가 앞서네. 내가 한번 강남으로 떠나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니 사직을 보존할 원대한 계책 살신성인하여 나라의 위태로움을 붙들리라 돌아보니 호양산천은 멀기만 한데 뻐국새만 뽕나무 가지 위에 날고 있네. 다만 나라에 충성하려는 마음뿐인데 어찌 잠시 이별이야 염려하겠는가. 다행히도 그대의 소식을 받으니 에우러지 한 수의 시라도 보낼까 하네. 만일에 목숨이 보존된다면 심중의 이야기는 후일에 기약하리.
어려운 일은 시경소화에 나오는 말로서 청령은 할미새인데 모전에 보면 이 새는 날때 울고 들까 불면서 큰일이 난 듯이 날아다니므로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음을 비유한다고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년 10월 2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박연, 권극하, 박호문, 유응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연을 중추원부사로 권극하를 행, 섬지 중추원사로 박호문을 평양 좌도 도제제사로 유응부를 의주 목사로 삼았다. 이 정사에는 문종의 산능 역사의 군사를 인수로 하여 교부한 자와 잡무를 바치는 일을 감독한 자들이 3, 4일 동안 분주히 일한 데 지나지 않는데도 아울러 가자하니 모두 정부의 요로에 있는 자들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들이었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는 10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군자감에서 매년 수납하는 전세가 4만 8천 녀석인데 지금 창고가 거의 차서 장차 수용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증축을 해야 합니다. 청컨대 조승소를 상설하여 두고 매년 50간씩 짓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목은 여러 도에 나눠 배정하되 오는 계유연에는 경주도와 안동도에, 갑술연에는 충추도와 청주도에, 을해년에는 전라도에, 남원도에, 병자년에는 상주도와 진주도에, 정축년에는 홍주도와 공주도에, 무인년에는 나주도와 광주도에, 기묘년에는 강원도에, 경진년에는 황해도에 배정하고 차사원을 정하여 조승서로 감독 운수하고 서울의 방패를 사역시켜 짓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년 10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앞서 경상도 관찰사가 학생 이원충을 시켜서 백강철을 진상하게 했는데 충주 주유리에 이르렀을 때 도적이 밤을 타서 갑자기 나타나 이원충을 때려 다리를 부러뜨렸다. 원안역의 영리가 충주 관아에 알렸으나 목사가 이를 청리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이를 듣고 진무 유지 신을 보내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둑을 체포하고 아울러 목사를 추국하게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년 10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자승군의 충군된 이석철이 서울로 도망해 왔습니다. 청컨대 유래에 의하여 장 100대에 처하고 배소로 돌려보냈었으니 그대로 따랐다. 충군은 형벌의 하나로서 변방에 유배된 주인이 그 지방의 군역에 편입됩니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년 10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경혜공 권씨의 묘제는 매년 안동부가 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청문회 의가의 아뢰기를 전하의 외조부 정의정부 조하의정 경혜공 권씨의 묘제는 청컨대 매년 소재지인 안동부가 행하게 하고 춘추로 다른 예에 의하여 순행하여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악공을 지난날 세종의 국상으로 인하여서 시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대행대왕의 상을 당하여 계속 6년 동안 시제하지 않았으니 음악의 절주를 반드시 모두 잊어버릴까 염려됩니다. 또 정대업과 보태평의 신악은 공사 한두 사람 외에는 전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컨대 기년 뒤에 단성으로 음악을 배우게 하고 시제하여 관직을 주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대행대왕은 임금이 죽은 뒤 아직 시후를 받기 전의 칭호이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년 10월 2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전세를 수납할 때 침탈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감찰을 엄하게 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여러 관사가 전세를 수납할 때에 각기 관서의 서리 노자가 침탈을 자행합니다. 감찰이 데리고 가는 소유와 건수, 한승부의 조례, 형조의 장수 등이 검란을 사칭하고 침탈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감찰 및 각기 그 관사의 관리로 하여금 더욱 엄하게 고찰하게 하고 호조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며 능히 체포하여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한 미포를 상으로 주고 침탈한 자와 지방 서리로서 뇌물을 준 자는 의율로서 논지에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유는 사은부의 아전이며 조례는 관아의 하례이고 장수는 형조의 집장 아전이며 금나는 나라의 금법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5일 숭인문이 완성되었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효령대군이 주조한 종을 몰수할 것을 청하다. 효령대군은 종실의 어른으로서 어리석은 백성을 꿰어 동처를 모아 종을 주조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바야흐로 추획하였으나 마침 사유함을 입었으니 지금 비록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컨대 그 종은 몰수의 뒷나라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이 종은 세종께서 허가한 것이니 몰수할 수 없다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고령 현감 유효천의 직임을 바꿀 것을 청하다. 고령 현감 유효천은 전에 임피현령으로 임명되었을 때 몰래 면포를 그 집으로 날아다가 불황민들에게 발각되었고 또 전주의 기생 및 함렬의 관비를 간통하여 어렵지 못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령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그의 직임을 바꾸소서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과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충청도의 옥천, 언진, 인이산, 회인, 문의, 회덕, 석성, 보은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으므로 향축을 내려 해괴의 제를 지냈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현능의 비석을 충주에서 채취하도록 명령하였는데 때에 바야흐로 추위가 심하니 아직은 정지하고 내년 봄을 기다려라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경의전 삭제를 몸소 거행하지 않기로 하고 유효천을 추획한 문안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다. 우차참 허후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요사이 정사를 보지 않고 경련도 열지 않으니 신등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몸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11월의 경의전 삭제는 몸소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다만 치근이 조금 아플 뿐 다른 증상은 없다. 그러나 마땅히 아랜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사인 나홍스가 또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사관원이 유효천을 논죄한 것은 심히 마땅한 일입니다.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장차 종신토록 수용하지 못할 것이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모름지기 추획한 문안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김흥이 청주에서 돌아오니 우부성지 권준 예조판서 이승손을 보내어 살고지에서 맞이하였다. 김유가 역시 가서 맞이하였고 태평관에 돌아오자 강명경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강명경을 보내어 김유 등을 문안하고 김흥에게 초피구 및 모관 이염 각각 1, 호슬, 화, 투에 각각 한 쌍을 주었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특위년 10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국상 3년 안에 탄일, 정조, 동지 등의 하례 때는 모두 오사모와 흑의 품대를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사건 단정적이년 10월 2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여러 관사 이전의 보충에 대하여 아래다. 여러 관사 이전으로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취한 한자 480인은 만약 그 정상과 소원을 불문하고 모두 산관직에 제수하면 이미 직사가 없는 데다 녹도 못 받게 되니 반드시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모두 군직에 제수하고자 하면 빈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은 데다 이미 군직을 받은 자와 새로 군직을 받을 자가 겹쳐서 거관할 수도 없습니다. 청컨대 권도를 조차 하번 갑사의 빈자리는 풍결에 따라 점차하고 한번 월봉을 주되 그 가운데 그대로 갑사에 소속하고자 하는 자는 시제하여 채우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취하는 나이가 많은 관리가 벼슬을 그만두고 산적으로 물러나던 일인데 초기에는 이들에게도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세조 때부터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단정시록 사건 단정주기년 10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친이 태평관에서 김유 등에게 위로연을 베풀었다. 단정시록 사건 단정주기년 10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금년은 마땅히 본주의 낭청을 보내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산천, 단묘를 순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사무가 번다하니 청컨대 신민년의 경렬에 의하여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살피고 계문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사건 단정주기년 10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군기감과 예빈씨의 노비를 감춘 강석덕과 강맹경을 취재하도록 청하다. 지돈영부사 강석덕, 부지돈영부사 박거소는 모두 시문의 사위인데 박거소가 처와 함께 죽어서 그 아들이 강석덕의 집에서 자라났다. 문종의 명령으로 강석덕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박거소의 종이 안장으로서 자문 군기감에 사역되고 있는 것을 강석덕이 강맹경에게 통서하여 성혼할 때까지 휴가 줄 것을 청하였고 강맹경이 마침내 칭계안에 부역하지 않게 되었다. 또 박거소의 유모는 예빈씨의 비였는데 일찍이 다른 비로 하여금 대역시킨 뒤에 모두 감춰버렸다. 예빈씨가 박거소의 집에 비를 바치도록 도촉하니 강석덕이 승정원에 보고하기를 유모는 전라도 남평현에 있다 하였다. 강릉도 역시 비를 추세하지 말도록 아뢰었다. 이에 이르러 사무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내린 교지를 받으러 대소의 벼슬아치가 일제히 사사로운 일로서 계달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지금 강석덕은 사사로운 일로 함부로 아뢰었고 강민경은 그의 조카로서 그 사정을 알면서도 계달하였으니 청컨대 논액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명하여 논액하지 말도록 하였다. 허후가 임금에게 칭계하기를 옛부터 법을 허물어뜨리고 기강을 물랑케 하는 일은 비근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강명경이 그 숙부 강석덕의 사사로운 일을 듣고 거리낌없이 계달하였습니다. 즉위한 당초의 교세에 말하기를 모든 예사에 계달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강명경이 먼저 그것을 허물어뜨렸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사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자 강명경이 답사가 몹시 그만하였지만 사헌부는 그가 근신이기 때문에 감히 더 추궁하지 않았으니 그 주에 또한 큽니다. 신등이 듣고 놀랍고 회개하여 주상께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와서 아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를 탄핵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허호가 말하기를 마땅히 의금부에 내려서 강석덕과 강명경을 모두 추국해야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허후가 말하기를 뒷날 말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신등이 마땅히 징계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안장은 안장을 만들던 장인이다. 대역은 구실을 대신 세우던 일인데 구실이 있는 사람이 유고할 때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입역하게 하던 일이다. 단정시록 사건 단정주기년 11월 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있었다. 단정시록 사건 단정주기년 11월 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한길도관자사가 고황조건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본도의 금령곡식이 잘 익지 않았는데 육진과 갑사, 산수, 안변, 득원, 문천, 용진이 더욱 심하여 삼가 구황조건을 아뢰입니다.
1. 지금 달단이 아무 성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인도 역시 굶주려서 친히 배울 형세가 아닌데 절제사 영 및 여러 진 보의 군관이 전일보다 배가 되고 또 길주 이남에도 군관이 또한 많아서 다만 군량만 허비됩니다. 청컨대 군관의 전반은 모두 감소하소서. 1. 여러 곡물 가운데 진원을 제외하고 청컨대 기묘하지 않은 그 곡물 및 진안에 바치지 못한 곡물을 헤아려 감액하소서. 1. 살인, 강도, 범간 및 남을 해친 일체의 일을 제외하고 청컨대 기묘하지 않은 잡다한 송사를 모두 정지하소서. 1. 굶주린 나머지 반드시 도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청컨대 죄인 화척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여 절도를 막도록 하소서. 1. 여러 진과 고울의 입거인과 솔정 가운데 금년에 도망한 자는 마땅히 즉시 추세하여 송환시키되 지난해에도 도망한 자를 아울러 추세하여 송환시키면 피차의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청컨대 내년 가을까지는 추세하지 마소서. 1. 청컨대 서울의 장사꾼이 포화와 쓸데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백성들의 곡식을 깨어 빼앗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 관세의 곡물은 그 씀씀이가 모두 기묘하니 경감하는 것은 불가하며 각 진과 고울의 군관은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수를 감할 수 없고 죄인 화척의 출입은 반드시 고찰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아랫바대로 따라서서 하니 못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사건 단정적이는 11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강명경 이변을 보내어 김유 등에게 대굴로 나오도록 청하였다. 김흥이 말 한 피를 바치니 드디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가 파한 후 태평관으로 돌아가니 민건과 이변을 보내어 위문하였다. 단정실록 사건 단정적이는 11월 2일 경실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 테스 종은 6이 사람을 보내와서 통물을 바쳤다. 단정실록 사건 단정적이는 11월 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엄청을 혁파하였다. 단정실록 사건 단정적이년 11월 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마별감 권효리양이 경상도 거제안의 경작이 가능한 땅을 조사하여 아래다. 전에 도 채찰사 정분이 아래기를 경상도 거제안 사람들이 장구하기를 살고 있는 땅이 모두 큰 산과 바위로 되어 있고 경작할 만한 평지가 없는데도 목장 고개수를 설치하였고 또 4개의 포구에 영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바닷가에 경작할 만한 땅은 왜구가 다시 침입할까 두려워 경작을 금하였으므로 생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서만의 요해제는 모두 목책을 세우고 병선을 줄지어 두었으므로 방비가 이미 튼튼합니다. 청컨대 새 목장의 예터의 묵은 땅과 옥면포, 지세포, 조라포, 여의량의 산당동 등지의 묵은 땅을 경작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호주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번 추등의 전마 별감과 거제 현령이 경작할 만한 땅을 조사하여 떼어주도록 하소서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전마 별감 권효량이 아뢰기를 옥면포는 바다 가운데 있는 곳으로서 외선이 항상 정박하는 곳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경작할 수 없고 산목장의 예터는 산 위에 수풀이 무성하여 풀이 살 수 없으나 오직 산 중퉁에는 풀이 무성하여 말을 기를 수 있으며 경작하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지세포, 조라포, 여의량의 산당동은 모두 말을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수교에 의하여 현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영전은 각 영에 딸려있던 전지인데 즉 영문 둔전으로서 선군을 동원하여 경작하고 수헌량은 굴량에 충당하였다. 전마 별감은 각 목장의 말을 봄, 여름, 가을에 점고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사복지의 관원이다. 단정실록 사건 단정적이는 11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제하여 유청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단정실록 사건 단정적이는 11월 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창덕궁의 숭인문 및 여러 곳에서 영선하던 군인들이 이 심한 추위를 당하여 괴로움이 막심합니다. 첫건대 모두 정지하소서. 또 지금부터는 매년 6, 7월과 11월, 12월에는 모든 영선을 정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조실록 4권 단정주기는 11월 5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이숙번의 처 정치가 재산을 사위에게 주도록 한 남편의 유서를 고치는 일을 상언하다. 신의 부처는 노비, 전지, 가산, 재산을 함께 서명하여 문건을 작성하였고 마사위인 전형감 강순덕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모두 죽고 난 뒤에 내가 전의 문헌을 고치고자 하여 강순덕으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강순덕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모자의 의리를 어기었습니다. 또 조카 강희명을 수양하여 후사로 삼았다고 칭탁하고 노비를 마음대로 여러 조카에게 나눠주면서 나의 자손에게는 일구도 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남편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육조와 대상 집현전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공조판서의 이사철이 의논하기를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것과 한 가지이니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내가 남편이 작성해놓은 문서를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들이 부모의 문서를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가 이숙번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함께 문서를 작성하여 전지와 노비와 가재를 여러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가 이숙번이 죽고 난 뒤에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들어주면 특별히 아내가 그 남편이 한 일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간사한 아들이 아비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 어미를 꾀이고 농간질을 하여 아비와 함께 가진 어미의 재산을 침탈하게 되면 풍속을 해치게 되고 장차 분운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의 고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르지 못한 아들이 법을 믿고 어미를 업신여겨 불순한 데 이를 것이니 이 문제는 실로 세상의 풍교에 관계되는 일로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는 이숙번의 문서에 따르고 정씨의 토지와 노비는 정씨의 소원에 따르며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판서 윤형, 참판 이사순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부모가 자손에게 노비, 전지, 가사, 재물을 마음대로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법입니다. 자손이 부모에게 어찌 불순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강순덕은 정씨의 사위이고 강희맹이 강순덕의 후계자이면 이들은 모두 정씨의 자손입니다. 어찌 정씨의 자손이 되었으면 물어 주고 빼앗는 것은 오로지 정씨에게 있습니다. 만약 정씨로 하여금 자기 집의 노비, 전지, 재물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강상이 무너지고 인정과 이치에 합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에 옳지 않는 부모는 없다 하였으니 하나같이 정씨의 정운에 따라야 강상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교화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예조판서 이승손, 참판 정철, 참의 김유원 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은 아내 정씨와 함께 지난 얼미년에 양가의 노비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숙번은 경신년에 죽었고 장녀인 강순덕의 아내가 후사가 없어서 강순덕은 아내 이씨와 함께 의논하여 지난 신유년에 조카 강희맹을 후사로 세워서 아들로 삼고 노비, 전지, 재물, 가사를 모두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이씨가 죽은 후 강희맹이 상복을 입고 상제를 마친 후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어 왔습니다. 지금 정씨가 관배의 고발하여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장녀가 후사 없이 죽은 뒤 부부의 노비와 전장이 자손 외의 사람에게 전해지고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꾀가 간사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부모가 아들에게 노비와 재물을 마음대로 주고 빼앗는 것은 고금이 모두 그러합니다. 어미가 비록 노비 일구와 물건 하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된 자가 어찌 원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씨의 고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고 강순덕이 그대로 재물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것은 모자의 은혜를 해치는 것이고 강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숙번의 살아의 생전에 일찍이 준 노비와 전장 그리고 한천이 준 노비와 전장을 추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대로 강순덕에게 주어 강희맥에게 전하고 정씨의 자기 노비는 정씨가 구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조 판서 민신 참의 변효경 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이 정씨와 함께 의논하여 딸인 강순덕의 아내에게
작성해준 노비 문건 안에는 자손 외의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로 도로 빼앗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딸이 살아있을 때 강희명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까지 아울러 도로 빼앗으려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정씨의 노비, 전지, 가사는 그대로 강희명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겸지사 이축은 의논하기를 정씨가 이숙번이 살아있을 때 같이 의논하여 문건을 작성하였고 또 강순덕 역시 이씨가 살아있을 때 같이 의논하여 강희명을 후사로 세웠는데 강순덕은 지금 정씨가 딸이 죽고 또 후사가 없다는 것으로 도로 빼앗고자 꾀하는 것이니 다시 고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고 형조판서 조국관 참의 이 인손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노비를 주고 빼앗는 것은 재물 주인의 구처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순덕이 정씨의 사위로서 죽은 아내의 노비와 재산을 모두 가지고자 하여 장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록 자기의 문서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모두 노비와 재물은 이미 그가 문건을 작성해 놓고 죽어서 정씨가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죽고 난 후에 당연히 강희명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만약 정씨의 노비와 재산을 그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정과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구체하게 할 것입니다. 또 강순덕이 딸이 남편으로서 다만 오로지 갖고자 하여 장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아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강희명이 이미 후사로 세워졌다면 정씨의 외손인데 아직 가서 뵙지도 않았으니 또한 불순합니다. 일이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사원부로 하여금 규명하여 과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강순덕의 장모 정씨가 노비와 전지의 구처를 장고한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니 그 소원대로 허락하소서 하고 대산 성봉조 장령 이보훈 박대손 지평 김윤복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정씨는 또한 강순덕의 아내가 후사가 없이 이미 죽었으니 부부가 함께 준 문건을 가지고 고치려 하는 것은 비록 불순한 것과 같으나 그러나 정씨가 가난하여 자활할 수 없고 그 아들 이정과 딸인 김희의 아내가 모두 살기가 어려워 어미의 빈궁함을 구제할 수 없는데 가령 강순덕의 아내가 생존해 있다면 그 어미의 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비록 죽었더라도 그 전지와 노비를 그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어 생업이 이미 풍족하다면 강순덕의 정씨에 대한 모자의 의리가 오히려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정씨의 공공함을 보았다면 진실로 호소를 기다리지 않고 이상 마땅히 돌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의 돌보아 주려 마음은 없고 진나라 월나라 보듯이 하다가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어도 주지 않으니 이것은 장모와 더불어 쟁탈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본이 되는 것이 비록 천하의 큰 법칙이지만 아들의 어미에 대한 의리도 과연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풍속의 야박하고 잔악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숙번이 오늘의 형세를 본다면 차마 죽은 딸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처자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또 정씨가 강순덕의 전지와 노비 재물을 모두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는 것은 참으로 많고 돌려받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으며 다른 무리들이 애증으로서 남편의 명령을 함부로 고치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강순덕의 전지와 노비를 일체 정씨의 서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모자 사이의 대의를 보존하게 하면 부부의 근본에 있어서도 또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지편전 부제학 신석조 은교 양성지 교리 이해 부교리 유성훈 등이 의논하기를 부모가 이미 서로 의논하여 노비와 토지를 아들과 사이에게 나누어 준 뒤에 스스로 다시 고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으니 잘못된 일이 아니며 이것은 스스로 한 집안 일이니 제주의 처분대로 맡기는 것이 상례일 뿐입니다. 이로써 논하면 정씨 일은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미 남편과 함께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 아내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니다만 그러나 문건을 작성할 때 남편이 혼자서 하고 아내가 참여할 수 없었다면 논의할 만하지만 이미 부부가 함께 제주가 되어 나누어 주었다면 그 뒤에 다시 고치는 데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일체이며 같은 재주인데 어찌 아비와 어미 사이에 권리의 무겁고 가벼움이 있겠습니까? 정씨가 구체하도록 맡기소서 하고 부재학, 최항, 직재학, 박팽령, 직전, 김예몽, 은객, 이계, 교리 이승수, 부교리 이극감, 부수찬, 한계희, 최선복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이미 그 아내와 더불어 가산을 함께 나누어 자손에게 주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이 죽은 뒤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의 명령이 혹 이치에 어긋나더라도 자손은 굽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씨가 이수분이 죽고 난 뒤에 스스로 사위로서 이미 작성한 문건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남편을 따르지 않는 아내가 되는 것이며 정씨가 문건을 고치고자 하는데 강순덕이 거부하고 주지 않는 것은 불순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 말하기를 강순덕이 장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모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합니다만 정씨가 문건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부부의 근본인 즉 삼강의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어찌 전자의 과실만 중하고 후자의 과실이 가볍다 하겠습니까? 관부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만이지만 깨닫고서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희명의 경우는 이미 강순덕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정씨가 그 외조모가 되었으니 외손으로서 논하지 않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정씨가 강희맹에게 허물을 돌리는 말은 그 뜻이 사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사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법입니다. 어찌 이로 인하여 드디어 뒷날 법이 무너질 단서를 열어놓겠습니까? 마땅히 정씨로 하여금 남편의 명령을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고 강순덕을 죄지어 불순함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고 직제학 신숙주가 의논하기를 이숙분이 살아있을 때 작성해둔 문건을 이숙분이 이미 죽었는데 참으로 정씨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집의 전지와 노비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정리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숙분의 전지와 노비는 그의 옛 문건에 따르도록 하고 정씨가 자기 집에서 상속받은 전지와 노비는 그녀가 편할 대로 하도록 허락하면 인정이나 대의에도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부수찬 서강은 의논하기를 부처가 문건을 함께 작성하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 그 아내도로 하여금 다시 고칠 수 있게 한다면 무식한 부인들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제대로 마음대로 나눠주지 못하다가 죽고 난 뒤에 마음대로 변경하여 나눠주는데 대개 애정에 따라서 많고 적고 무겁고 가벼움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자식된 자는 비록 억울하여도 의리상 마땅히 스스로 직수하지 못하니 이로써 관부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대저 자식이나 사유된 자는 이미 그 어버이를 소송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미나 장모로 하여금 그 문건을 고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무지한 부인의 마음에 따라 변경되는 단서를 크게 일으키는 일이 되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씨가 이숙번과 함께 문건을 같이 작성하여 강순덕에게 주었다가 이숙번이 죽고 난 뒤에 또 이를 빼앗아서 고치고자 하니 이것은 사의입니다. 강순덕이 문건을 정씨에게 바치지 않은 것은 혹 불순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위가 장모에게 또한 당연히 직수하지 못하는 것은 어미와 아들의 예로서 논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정씨가 이숙번의 문건을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하고 좌사관 대부 임효인 지사관원사 김길통 등이 의논하기를 부부는 일체이며 죽은 아내의 물건은 남편이 주인이 되며 죽은 남편의 물건은 아내가 또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씨는 이미 남편 이수번과 함께 의논하여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자비의 노비도 역시 아우러 기재하였습니다. 어찌 오로지 이수번만의 문서로서 보고 정씨를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강순덕은 정씨에게 있어 실로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씨가 원래의 문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강순덕이 명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은 지극히 불순한 일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문서를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정씨로 하여금 다시 주고 빼앗지 못하게 한다면 남편이 죽고 난 후 뒤에 한 아들만 혼자 부유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가난하여 그 어미가 비록 노비를 고쳐 나눠주고자 하더라도 부유한 아들이 강순덕의 예를 반드시 빌어서 거절하고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니 어미와 아들의 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이로 말미암아 아비가 죽고 나면 자식이 문득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두려우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혹은 말하기를 부자와 부부는 함께 삼강에 들므로 부인의 도리가 남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는데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문서를 고치는 일은 옳은 일이겠
있는가. 하지만 신들의 생각으로는 부부 사이는 만나고 헤어짐이 있으나 부자 사이에는 도리를 끊을 수가 없으니 어찌 가볍고 무거운 구분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정씨는 남편의 문서를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물을 돌려서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되면 누가 저리가 남의 후사가 되려 하겠는가? 후사를 세우는 법이 이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후사를 세우는 법은 국가가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동정한 데서 나온 것뿐입니다. 형제나 친척의 아들로서 후사 세우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자식이 없음을 슬퍼할 뿐이며 자기의 아들을 형제나 친척의 후사로 허락하는 자도 또한 그 형제나 친척의 자식이 없음을 동정할 뿐입니다. 어찌 노비와 전장을 전해주는 것이 없겠으며 후사가 된 사람도 또한 어찌 이것을 바라고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까? 강순덕 부부의 노비와 재물을 지금 혹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며 강희맹이 또한 상속받을 것이 없다 하여 후사가 된 것을 그만두겠습니까? 만약 어떤 자의 말과 같이 지금 남의 후사가 된 자가 모두 이익을 탐내어 어버이를 꺼리고 친상을 낮춰 입는다면 슬프게도 비루한 일입니다.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강순덕의 처가 이미 강희맹을 아들로 삼았으니 그 노비는 반드시 강희맹에게 전해주고자 할 것이지 어찌 형제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가? 인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에는 강순덕의 처의 노비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란 마땅히 마음대로 구체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강순덕의 장모가 본래의 제주인이 주고 빼앗을 권한이 그 손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문서는 지극히 공정한 것인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부인이 혹 사사로운 정으로 이를 다시 바꾸는 패단은 염려가 할 바가 있다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어미가 하는 일 비록 혹 고르지 않더라도 감히 입을 열어 다툴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천하에 나쁜 부모는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식이 그 어미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아비의 문서만을 채택하고 어미의 시비를 다투는 아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이숙분의 노비는 옛 문서에 그대로 따르고 정씨의 노비는 그 마음대로 구체하기를 허락하라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씨가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이숙분의 노비까지도 화해해서 다시 나눈다면 그 아들 된 자가 어미의 잘못을 지적하여 관청에 고발할 수 있으며 관청에서 또한 이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수양자나 시양자에게 노비를 나눠주는 법을 고쳐줄 수 있게 하는 법식이 육전에 갖춰져 있습니다. 부모인 노비를 나눠주는 법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 정시의 창원에 따르면 1년에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고 조헌납, 송인창, 우헌납, 조헌이 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분은 이미 아내 정씨와 함께 의논하여 노비와 전지를 자식들에게 골루 나누어주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이숙은 이미 죽었으니 정씨가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가령 이숙분이 살아있어도 정씨의 뜻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마는 신등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순덕의 처가 아들이 없어서 장차 강희명을 후사로 삼아 집에 데려다 길렀고 이숙분도 이것을 눈으로 보았으며 죽을 때까지 감히 의의가 없었습니다. 정씨가 남편이 사제에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여 문서를 고치지 않았다가 오늘에 이르러 문득 다른 마음이 생겨 강희명을 보고는 자기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죽은 남편이 이미 작성한 문서를 고치고자 하니 부인으로서 남편을 따르는 의리가 어떠하겠습니까? 후사를 세우는 법으로 말한다면 강희명은 이미 강순덕의 처를 어미로 삼았으니 이숙분은 그의 외조부이며 정씨는 외조모입니다. 어찌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국가가 법을 세운 뜻이 특히 후사가 없는 것을 동정하여 후사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한 것뿐인데 어찌 노비의 상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렸겠는가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후사를 세운 법을 베풀어서 모든 집안 일에 있어서 모두 자기의 아들과 같이 하는데 어찌 아들이 되었으며 부모의 노비를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강순덕 부모의 장획은 강희맹이 참으로 당연히 물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정씨의 소원을 따르면 신등한 간악한 무리가 이것을 빙자하여 그 아비가 죽은 후에 어미를 깨어 남편이 작성한 문서를 어지럽게 변경하게 하고 심지어 동기를 서로 죽이며 강상을 무너뜨리고 습속을 어지럽히는 자가 계속해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또 나무휴사된 자가 하나뿐이 아닌데 혹 간혹 정씨와 같은 자가 있어서 이를 본받고 모방하여 딸의 노비를 모두 빼앗으면 그 분운함을 수습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이숙분이 이미 작성한 문서에 따라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의리를 나타내고 국가의 후사를 정하는 법을 무겁게 하소서 했다. 이에 이르러 정씨가 또 상언하기를 육조와 대성에서 의논하여 계달한 후 지금까지 구차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부부가 자손에게 노비, 전지, 가재를 마음대로 주고 빼앗으면 자손은 한결같이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음의 상사입니다. 강순덕이 정씨의 사유로서 정씨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제 문건을 감춰두고 내어놓지 않는 것은 도리어 어긋남 매우 심합니다. 정씨의 노비와 가재를 모두 정씨의 구체에 따르며 이숙분의 노비와 농사는 정씨가 생전에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난 후에 이숙분의 문건에 의하여 물려주고 한천의 노비와 가재는 정씨의 문헌에 의하여 구처하며 또 강순덕의 불순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음으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월나라 보듯이라는 것은 약진 10월 진대 섬서성에 있던 나라인데 이 월나라는 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관심이 없이 본다는 뜻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무심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수양자는 양사자를 할 목적으로 나이 3살 전에 거두어다가 기르는 아이를 말하고 시양자는 양사자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기르는 아이 대개 곤기의 자제를 맡아서 기르는 경우를 말한다. 장획은 노비이며 분재 문구는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눠 상속하기 위하여 부모가 만들어 놓은 문안이다. 단종실록 사권 단종주 기년 11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사여곤과 이조의 관리 및 김신 등을 취재할 것을 청하다. 통사 김신이 비록 사제의 최복을 벗었지만 상을 당한 지 100일이 넘지 않았는데 백관을 가자할 때 사여곤이 김신의 청을 듣고 아울러 이조에 보고하였고 이조에서는 이를 알고도 자품을 올려주었으며 김신은 또 사양하지 않고 함부로 받았습니다. 이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여곤과 이조의 관리 및 김신 등을 해당 관청에 내려 취재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단종실록 사권 단종주 기년 11월 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하여 택병관에서 연회를 하였다. 단종실록 사권 단종주 기년 11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대단히 짙어서 지척의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었다. 단종실록 사권 단종주 기년 11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김흥이 그 조카 김담을 위하여 전지를 요청하니 주인 없는 땅을 지급해주고 그 수량을 계문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사권 단종주 기년 11월 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국장도감, 산능도감, 빈정도감, 장생전의 녹사 및 서리들에게 매일 별사 3일씩을 주되 사만하더라도 도목정과 거관하는 데 개선하지 말라 하였다. 별사는 나라에 특별히 공이 있는 하급관리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근무 일수이다. 사만은 임기가 만료됩니다. 도목정은 관원의 근무 성적을 종합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영전, 좌천 또는 파면시키는 일이다. 해마다 âm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에 것을 곤무정, 뒤에 것을 대정이라고 하였다. 단종실록 사권 단종주 기년 11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조극관이 신병으로 사직하기를 상사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단정시록 4권 단정주기년 11월 12일 모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나홍서가 당상의 애논을 가지고 있는 아래기를 김씨는 이미 최복을 벗고 직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의에 따라 상관을 다하는 것은 어리에 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헌납 정신성을 불러 그대로 전하였다. 단정시록 4권 단정주기년 11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세종조의 이명신이 부상을 만나서 담제를 지내기 전에 직임을 받았다가 고신을 도로 빼앗겼습니다. 청컨대 김신의 고신을 거두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대신들과 더불어 깊이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 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의 경우에는 초상 15개월 만에 지냈다. 단정시록 4권 단정주기는 11월 1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김유 등에게 해청은 3년 정도 준비할 수 있고 용문성은 준비하기 어렵다고 대답하도록 하다. 강명경과 이변을 보내어 김유 등에게 문안하였다. 강명경이 김유에게 말하기를 전에 두 대인이 요청한 진헌물 즉 침송균, 건송균, 송자, 건문어는 이미 약간 준비하였으니 수량의 다소를 마땅히 지시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수량은 국가가 다소를 준비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식물은 전에도 그 예가 있었으나 활세마포, 용문, 광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은사가 갈 때 이미 헌납하였는데 어찌 또 반드시 진언하여야 하겠습니까? 선덕 4년의 치규에서 구전하는 성질은 삼가 따르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대인의 말을 듣고 진언하면 중국 조정의 법을 어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해청은 금년 겨울이 따뜻해서 1년도 못 잡았고 다만 지난 겨울로부터 진언을 위하여 기르고 있던 것이 단지 3, 4년이 있습니다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매는 잡히는 대로 진언하고 마포와 자리는 우리가 직접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만약 믿지 못하겠으면 마땅히 자문을 갖추고 사람을 보내어 진언하십시오 하였다. 김은과도 의논하여 역시 그러하였다. 강명경이 대답하기를 어찌 대인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다만 활세마포와 용문대석은 전에도 바친 예가 있었으나 우리 장헌 대왕께서 지성으로 하대하여 특별히 갖춰 바친 것인데 만드는 공력이 대단히 많이 드는 까닭으로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했다. 김홍이 말하기를 해청은 모름지기 7년은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강명경이 대답하기를 많이 잡을 수만 있다면 어찌 악해서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김홍이 사람을 물리치고 강명경에게 말하기를 자리는 황제와 황후가 함께 용문석에 앉아서 말하기를 이 자리가 조금 좁다. 내가 조선에 가거든 반드시 넓은 것을 구해야 오라 하였는데 지금 넓은 것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다만 1, 2장만 구하면 돌아가서 아래기를 그격이 이것뿐이라 더 넓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황제가 나에게 하교하기를 너희 조선은 외번이지만 그러나 친왕이 같이 여겨 특별히 구장 면복을 한다 하였으니 황제의 명령이 이같이 무거운데 용문석이 무슨 물건이게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활포는 그만두더라도 용문석은 모른지기 마음을 써서 가져 바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경 등이 의정부의 의논의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해청은 3년을 넘지 말고 용문석은 우선 준비하기 어렵다고 대답하라 하고 이어서 아련히 전제하기를 옳다 하였다. 침송균은 생송이버섯이고 건송균은 마른 송이버섯이다. 구장 명복은 임금이 입는 명복의 하나인데 상의에는 용, 산, 권, 종이의 5가지 문이고 하의에는 마름, 분비, 보, 불의 4글자를 써놓은 것이다. 단정시록 4권 단정주기는 11월 1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김유 등이 무사들이 활 쏘는 것을 보고자 하여 홀령관에 갔다. 봉석주, 신이중 등 45인이 모두 활쏘기에 말타며 활쏘기 창등찌기를 잘하여 김유 등과 두목들이 단복하여 맞지 않았다. 두목한 사람이 자청하여 말다니며 활쏘기를 하였으나 맞지 않으니 김유 등이 술로서 벌하였다. 황간 홍득경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게 하였다. 단정시록 4권 단정주기는 11월 1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요동에서 강명경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멀리 있지만 병료, 병서, 삼강행실 등 선조로부터 맡은 일을 차마 잃을 수가 없다. 내가 세월을 떠날 때 이미 상세히 아뢰었다. 또 병료는 속히 반포하여 선원께서 여러 장수를 가르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병서는 먼저 손자를 인쇄하고 그 나머지를 내가 돌아갈 때까지를 기다려라. 삼강행실은 먼저 효자도를 반포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단정시록 사권 단정주기는 11월 1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무에서 김신을 징계할 것을 청하다. 상작은 함부로 제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신은 기복의 명이 없었는데도 사역원이 마땅히 가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2조에 보고하였고 2조에서는 고찰을 하지도 않고 제수하였으니 거짓말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며 김신도 어거이를 잊고 벼슬을 탐내어 부끄럽게도 받았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대신이 모두 말하기를 김신이 직사를 맡은 것은 기복과 다름이 없다 하였기 때문에 사관원의 말도 또한 이미 듣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기복은 상중에 있는 관리가 탈상 전에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